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그동안 수년간 우상향하는 흐름,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 계속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엔 153달러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자, 최근에 한 두 달가량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 대비 지금 한 20% 정도 빠지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의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또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신규 진입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을지,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1.03% 공매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도 살짝 내려왔고, 과거에도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년 꾸준하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도 그렇고 에비타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 올해는 더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다는 거, 실적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폭의 상승은 내년 후년에도 거의 비슷한 폭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치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에서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사실상.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배당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1센트 정도,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0.03% 배당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현재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60, 80, 50. 자,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40까지 내려오면서 어쨌든 과거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죠. 100언더에서 유지가 됐었고, 올해는 더 낮은 비율 보여주면서 부채도 계속해서 내림세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가 상당히 또 메리트가 큰 종목이죠. 과거에도 29, 44, 좀 들쭉날쭉합니다. 10, 90 이런 식으로. 근데 올해는 120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세 자릿수 진입을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세 자릿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9.5배 나오고 있고요. PBR은 35.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극심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요 최고점 있죠? 153달러, 여기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해요. 사실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20%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난달 26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과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대형 기술 기업들이 언제까지 지속해서 AI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좀 제기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AI 칩 수출 제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최근에 작용을 하고 있고, 주가를 떨어뜨린 메인 이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을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고요.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저사양의 AI 칩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엔비디아 매출에 40억에서 60억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자 이제 중국 업자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을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이런 식으로 좀 몰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에 있는 이런 엔비디아 협력 업체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수입한 이후에 일정 수량은 자체 소비하긴 하지만 나머지 또 물량은 중국에 되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대중 수출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주요 기관의 인사 문제를 감안했을 때 새로운 규제가 나오려면 어쨌든 몇 달 걸릴 거다라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이 되지만 일부 첨단 시스템과 완제품 컴퓨터는 멕시코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되긴 했지만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신제품 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의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이슈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회사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대형 고객사가 블록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 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부터 생산한 블랙웰은 4분기에만 매출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체 매출의 30%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발 AI 출현과 관련해서 이제 딥시크 추론 모델 R1은 일반 모델보다 100배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오히려 희소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뭐 저무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오히려 호재입니다. 악재가 아니라. 그래서 딥시크에게는 오히려 땡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매출을 430억 달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또 뛰어넘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5%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분기 그냥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재무제표도 봤지만 실적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좀 즐거운 상황이 됐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악재가 진짜 막 터져가지고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금 회사 실적이 너무 잘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좀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즐겁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 주가 흐름이 작년만 못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도 일부 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매출 증가율을 통해서 성장 둔화가 좀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 칩의 수요 감소가 좀 불가피해졌다. 이런 입장이고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로 여전히 낮은 점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아쉬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어쨌든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최근에 두드러진 이 관세 부과 그리고 AI 칩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제가 조금 뉘앙스를 비추긴 했지만 굉장히 지금 너무 싸죠. 너무 싸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막 이런 데 꼭대기에서 사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상향할 주식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 뭐 20%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회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관망하셨던 분들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는 좀 기회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중국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제한을 두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악재인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기회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여기 표시는 좀 힘들겠습니다. 170달러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관세부가 관련된 좀 악재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00달러 혹은 그 이상도 잡을 수 있는 목표 주가의 상황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악재들이 일부 껴있긴 한 거는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상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170달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는 여전히 충분히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유해 나가시고 오히려 이럴 때는 사실 물타기라는 단어를 쓰긴 좀 그렇죠. 사실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오히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로 잘 보유해 나가시고 떨어질 때마다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자, 물려 계신 분들 뭐
크게 뭐 물 탈 필요는 없긴 한데 여러분들 굳이 평단을 좀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40달러, 자 라인 드릴게요. 140달러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물타기 진행을 해주시고 140달러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밑에서는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물 타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단도 얼마 조정이 안 되고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